의료, 금융 이런 거 조금만 잘못 대답해도 소송당하고 뭐 손해배상 당할 텐데 그게 되나요? 그래서 이제 아까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생성형 인공지능 자체를 그것을 그대로 답변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소위 이제 우리가 파인 튜닝이라고 얘기하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챗GPT는 영어를 아주 잘하는 원어민 같은 애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영어를 잘하는 원어민한테 갑자기 우리나라의 수능을 봐라 라고 얘기하면은 수능을 잘 못 보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수능은 수능을 푸는 테크닉이 있잖아요. 그래서 파인 튜닝이라는 게 뭐냐면 원래 원어민처럼 영어를 잘하는 애한테 수능과 관련된 테크닉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 문제는 이런 식으로 풀어야 돼. 이런 거 알려주다 보면 얘는 원래 영어를 잘하지만 수능은 잘 못 봤죠. 수능을 잘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러한 파인 튜닝을 하는 데는 반드시 사람의 손길이 처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이나 의료는 얘가 자동으로 데이터를 만드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전문가들이 붙어서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검증하면서 계속적으로 더 똑똑하게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만드는 과정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의 또 다른 별도의 비즈니스로서 또 상당히 인공지능 영역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금융사 챗봇이 왜 잘 좀 덜 똑똑하냐 하면 단순 정보 물어오는 건 하는데 조금만 민감한 정보가 들어가면 이거 챗봇으로 냈다가 큰일 나니까 얘 접어버렸더라고요. 그러면 얘가 인공지능으로 해도 과연 사람이 아닌데 그걸 책임을 질까? 저는 자신이 없는데. 그러니까 인공지능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그 일을 시키면은 기본적으로 안 되는 것이죠. 그럼 바이오는 더한 거 아니에요?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은 인공지능 뭐 챗GPT 이전에도 인공지능이 의료 현장에서 활용이 되곤 있었는데 네. 그거는 그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는 전문의의 판단을 지원해주는 역할, 그런 의료기로서 그 역할을 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뭐 법률도 마찬가지고 의료도 마찬가지일 건데 결국에는 인간이 최종적인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아, 그러면 챗GPT가 객관식을 줄 수는 있겠군요. 예를 들어서 이 환자가 이제 그 관절염이 있는데 이게 어떠한 경로로 걸렸을까 하면은 이제 얘가 인공지능이 1, 2, 3 요거 중에 보면서 참고하는 건 되겠네. 그러니까 그 스탠포드의 이제 인간 중심 그 인공지능 센터 하이라고 불리는 그 굉장히 유명한 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생성 AI에 대한 관점으로 이제 12가지를 제시했는데 그중에 이제 노동의 재발명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을 대체하는 것과 노동을 그러니까 리인벤션이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있게 인공지능이 사람과 같이 협업을 한다라는 관점으로 저희들은 접근해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바이오 의료에서는 어떻게 쓰여서 뭐가 달라집니까?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라는 게 그 가장 불균형이 심한 그런 사회적 서비스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분야의 숙련의 전문의가 굉장히 부족한 현상 같은 것들이 많아서 어떤 특정 지역에서는 뭐 굉장히 원거리로 이동해야지만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이런 상황들이 많은데 그런 그 숙련의가 가질 수 있는 의료적 지식을 보완해주는 인공지능들을 같이 놓게 되면 비숙련의가 제공할 수 있는 의료 품질이 높아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료 서비스의 민주화 이런데 저기 인공지능이 기여할 수 있는 측면들이 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의라고 임상 경험 20년에 내가 무슨 뭐 저서가 30권 그러면 저 인공지능은 AI는 나는 35만 권의 책과 뭐 500만 년치의 경험이 있다라고 하겠군요. 네네.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뭐 소아청소년 학대와 관련된 그 범죄가 지금 지속적으로 많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간 3만 건에서 5만 건 정도 일어나고 있는데 국내에 있는 소아청소년 정신상담을 제대로 해주실 수 있는 전문의 선생님들은 100분이 안 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발생 빈도 대비 그 제대로 된 서비스를 그 사회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갖고 있는 임상 경험이나 의학적인 어떤 여러 가지 판단 같은 것들이 만약에 인공지능으로 그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면 굉장히 전국에 이제 다양한 뭐 곳 예를 들면 아동 보호 전담소나 이런 국가가 운영하는 곳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음성의 형태로 제공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직접 만나기 어려운 선생님을
인공지능이 정말 선생님만큼 잘 케어해 줄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